오늘 그래서 1주차 수업은 그 기본적인 주식 투자에 대한 마인드 세팅이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지켜야 될 원칙들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HTS 뭐 대부분 다양한 증권사들이 있지만 제가 쓰는 증권사는 키움증권을 써요. 키움증권을 쓰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유저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키움증권 영웅문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들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나눠드린 교재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버전이 아마도 제 화면은 폰트가 깨지는데 아마 교재에서는 안 그러실 거예요. 자, 제 수업에 대한 그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제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완전 재해석을 해드려요. 기존에 주식을 좀 하시던 분들도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기준들이 있을 건데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한번 재해석을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주로 배우는 게 상승 전조현상에 대해서 배웁니다. 상승 전조현상.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떠한 종목이든지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전조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펀더멘탈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기업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고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자료에서 나타나든 차트에서 나타나든 어떤 뉴스에서 나타나든 분명히 그런 전조현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승하기 직전에 그 전조현상을 찾는 것들을 저한테 중점적으로 배우게 되실 거고요. 그런 것들을 매매 기법으로 해서 배우게 되실 거고 그리고 그 배운 매매 기법들을 조건 검색식이라고 해서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자동으로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주는 그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찾아진 종목들을 저랑 같이 모의 투자를 해서 실습을 하고 매매 연습을 하고 어떻게 이 종목을 찾아서 어떻게 사고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배우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제가 6주 과정이잖아요. 원래는 이 과정 이전에 심화반만 수업을 했었어요. 기초반, 중급반은 수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멘토스쿨에서도 그렇고 다른데 한국경제신문사나 기타 언론사들에서 제가 강의를 쭉 했을 때도 기초반, 중급반은 없이 그냥 심화반만 운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심화반 자체는 너무 내용이 많고 어렵다기보다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시거나 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없으신 직장인 분들이 좀 힘들어 하셔서 제가 이제 원장님이랑 상의해서 이렇게 기초하고 중급반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통 기존에는 8주 동안 우리가 심화반을 배우게 되는데 기초반은 제가 한 6주짜리로 제가 편성을 해서 6주 동안 수업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1년 동안 제가 코칭을 해드려요. 코칭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한테 부동산 세무를 배우셨어요. 오늘 수업 딱 듣고 가자마자 막 고객 앞에서 쫙 되지가 않잖아요. 하다 보면 막힐 수도 있고 오기로 한 고객에 대해서 물건이나 자산에 대한 어떤 해석들을 미리 좀 해놓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하다가 보면은 헷갈리시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제가 이제 계속 잡아드리는 거예요. 주식으로 따지면 제가 분명히 배운 매매 방법대로 매매를 했는데 손실이 나요. 왜 손실이 났는지 이제 판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걸 제가 1년 동안 계속 교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뭐가 잘못됐다. 요건 이런 것 때문에 잘못 사셨다. 잘 사셨다.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교정해드리는 시간을 1년 동안 갖게 돼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구상에 있던 그 어떠한 교육도 아니면 배우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단 몇 개월 배워서 내 것으로 될 수 있는 건 지구상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주식은 아시겠지만 실시간으로 돈이 오가는 게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제대로 배웠지만 실전에 들어가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정을 해드리는데 지금 현재 한 2년째 교정을 받고 계신 분도 있어요. 제가 1년 딱 끝났다고 해서 이제 그만하고 그런 건 없고 그걸 어느 정도 완성이 될 때까지 제가 계속 봐드리고 있는 거니까는요. 수업 딱 끝나고부터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수업 끝났으니까 나 내일부터 돈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지구상에 없어요.
그런 걸 찾으실 거면 저기 강원랜드나 과천 경마장 가시는 게 빠릅니다. 예. 그래서 요새 보면 유튜브 보시는 분들 많아요. 많잖아요. 너무 좋은 정보가 많은데 거기서 보면 막 급등주 이런 매매들이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오는 게 뭐 전일 시외에서 좀 상한가 간 거라든지 아니면 아침에 동시호가 때 좀 뭐 거래가 몰린 거라든지 장중에 뭐 돌파하는 거, 뭐 호가창 보고 매매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거의 선수들이 하는 영역인데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걸 보고 현혹이 돼서 와 나도 한번 해볼까 따라 들어가지만 이거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매 방법들 앞단에 있는 자기들만의 분석 방법은 유튜브에 오픈을 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고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오랜 실패와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걸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기초와 매매 방법, 이런 조건 검색식 방법들을 다 배우고 나서 이제 코칭 과정까지 거치신 다음에 투자금을 늘려가시는 것들, 제가 그런 것들도 계속 코칭을 하면서 천천히 알려드릴 건데요. 하여튼 이런 단계별로 수업을 진행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뭐 기초 영상이 온라인 제 카페이긴 한데요. 그것도 제가 수업 끝날 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6주차에 대한 수업이 카메라가 이렇게 돼 있어서, 자, 6주차에 대한 수업이 이렇게 앞에 이제 그 주차별로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기초와 중급반이기 때문에요. 되게 현란한 뭐 복잡한 매매 방법보다는 직장을 다니시면서 또 업무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법을 배우는 건데요. 이렇게 6주차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읽어만 보시고요. 네. 그리고 제 교육의 목적입니다.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주식을 할 때 처음에 가치 투자나 이런 걸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서점을 가서 워렌 버핏 뭐 이런 대표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이란 책은 다 봤어요. 그러니까 뭐 저 두께가 정말 한 요 정도 이렇게 되는 게 1권, 2권씩 있는 것들도 막 3번, 4번씩 반복하면서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지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결국은 뭐 좋은 회사 사라, 뭐 주식은 모아가는 거다, 뭐 가치 있는 기업에 투자해라, 뭐 이런데 그거를 일반인들이 솔직히 뭐 있는 계산식으로 해서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찾아낸다고 해도 그대로 가지도 않고. 그래서 저도 뭐 아까 말씀하신 퀀트 쪽도 하시고 뭐 하시겠지만 그런 쪽도 저도 많이 해봤지만 제가 하는 방법이 정답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가치 투자를 했을 때, 가치 투자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가치 투자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가치의 함정에 빠지더라고요. 이 회사 지금 실적도 너무 좋고 계속 성장하고 경쟁 회사도 없고 진입 장벽도 높고 너무 좋은 회사인데 빠져요. 그러면은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좋은 회사니까 더 사면 되는 거 아니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있죠. 주식은 장기 투자야 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왜 나온 말이냐면 샀는데 물렸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삼성전자가 7만원, 막 6만원 했을 때, 아니 뭐 7만원 정도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와, 이제 8만원, 9만원, 10만원 간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또 한 6만원대까지 조정이 왔었잖아요. 근데 가치 투자니까 계속 들고 가면 돼. 더 사면 되지 했던 분들도 조금만 빠지면 불안해서, 와, 이거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 코로나나 이런 폭락했을 때 삼성전자도 반토막하는 것들을 학습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뭐 이머징 마켓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이나 큰 수급의 주체가 좌지우지하는 시장이에요. 코스피 상위 종목, 시총 상위 종목들도 외인이나 뭐 기관들이 다 갖다 팔아버리면 그냥 뭐 속절없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랐을지 떨어질지는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치 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돈은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갖고 여기도 써놨지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잠시만요. 주식은 확률을 높이는 게임, 짧은 시간의 판단으로 자산의 회전율을 높이는 게 좋네요. 회전율. 그래서 기회비용을 재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냐면 단타를 치라는 게 아니라, 저도 단타 안 쳐요. 단타 안 치고 스윙. 오늘 사서 오늘 오를지 내일 오를지 다음 주에 오를지 모르지만 최소한 한 달 이내에는 어느 정도 청산하는 기준을 잡는 이유가 우리나라 시장은 보면은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큰 상승과 어느 정도 조정, 상승이 계속 반복돼요. 평균적으로 보면. 근데 저기 갈 종목도, 예를 들어서 종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종목도 계속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이 기간의 스트레스와 내 돈이 계속 묶여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이자도 벌지 못하는 그 구간, 내 돈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다 기회비용을 잃고 있는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당장 뛰려고 운동화 끈을 묶은 주식을 찾는 방법을 배우는 게 제 수업이에요. 네. 그래서 제 홈페이지지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추천 안 해드리다가 작년 10월 말부터 제가 좀 추천을 해드렸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작년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시장이 되게 안 좋았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락장이었는데 그 중간에 제가 계속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을 단기에 5%에서 10% 사이에 수익을 내준 종목들이 추천해드린 종목 중에서 80%였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때 제가 추천해드린 거였었는데 이때 10월부터 제가 추천해드린 게 총 24종목을 추천해줬거든요. 10월부터 1월달까지. 그 중에서 5%의 자동 익절을 걸어 놓으신 분들은 총 승률은 80% 이상이 나오셨어요. 제가 그동안 24종목을 추천해 드렸을 때 17종목은 다 5% 이상을 단기간에 다 수익을 내셨다는 얘기죠. 하락장이든 흥락장이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나라 전 세계가 다 폭락하는 때 빼고는 시장이 안 좋아도 오를 종목은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들어오는 종목을 우린 찾는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도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린 게 올려드린 거 보면은 아마 이거 안 들어있네. 잠깐만요. 최근에도 제가 3월 18일 날도 추천해드린 게 앤디포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어떠한 이런 매매 기법들에 의해서 우리가 배우는 매매 기법들에서 이렇게 발생했던 종목을 추천해드렸는데 앤디포스라는 종목도 보시면 제가 3월 18일 날 추천했거든요. 이때 추천해서 어쨌든 뭐 이날 한 15% 이상 올랐었죠. 그래서 대부분 자동 익절을 다 걸어 놓으시거든요. 일하다가도 걸어 놓으면 알아서 팔려요. 이거는 그래서 이날 뭐 다 팔리셨고 그날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전날 추천을 했어요. 보시면 요날 18일이고 16일 날 3월 16일 날도 제가 LG화학을 추천했죠. 44만 1,000원에.
3월 16일 날 LG화학이 13일이지, 아까 13일이 10 며칠이었죠? 16일 날 추천했죠? 16일 날이 요 날이죠, 요 날, 수요일. 요 음봉 때. 최저 바닥에서 잡은 거예요, 최저 바닥에서. 그래서 단기간에 10% 이상 수익이 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회사 좋으니까 사볼까? 이런 데서 샀어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쯤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화면을 이렇게 보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봐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빠졌으면 이제 반토막 났으니까는 좋은 회사인데 사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사고 나서 얼마나 더 빠졌어요? 여기서 이렇게 한참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해서 너무 좋고 리포트가 잘 나오고 너무 실적이 잘 나와도 수급이 이탈하면 다 빠져버려요. 근데 그런 수급의 이탈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외인이 얼마 샀다, 기간이 얼마 샀다 이런 것도요. 외인이 한 일주일 내내 순매수했어요. 다음날 싹 팔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수급을 보는 거는 단 10%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장중에 증권사들이나 어떤 기관 투자자들은 장중에 실제 외인이 사는 순간 거래를 다 보지만 우리는 장 끝나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지나고 나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교육의 목적이 중요한 거는 이제 막 뛰려고 이제 반등하려고 하거나 더 가려고 하는 애들을 찾아내는 걸 배우자는 게 제 교육의 목적입니다. 가치 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한번 좀 읽어보시고, 자, 근데 보시면 주식 투자를 공부를 안 하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업적으로나 어떤 일적으로 직장에서 그렇게 유능하고 똑딱하시고 뭐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 영역만큼은 공부를 안 해요. 근데 공부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뭐 유튜브 보고 뭐 이것저것 뭐 주식 뭐 블로그 찾아서 보고. 근데 그런 것도 공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목이나 내가 사야 될 종목에 대한 다양한 영역을 분석을 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예전부터 우리 부모님이 제가 주식할 때 뭐라고 하냐면 가만 안 둔다고 그랬어요. 호적에서 판다고 그랬어요. 왜냐? 부모님 세대 그 IMF 때 외국인이 우리나라 전체를 그렇게 해먹었잖아요. 네? IMF 때가 어땠는지 아시겠지만 당연히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IMF 직전에 2,700포인트였어요. 2,700포인트. 지금 코로나 이후에 1년 반 동안 이렇게 계속 상승만 해도 대한민국에 있는 초등학생이 사도 오르는 시장이었어요. 요 정도 오르는데도. 좀 나쁘게 좀 이렇게 과하게 표현하면 지나가는 강아지가 발로 찍어도 오르는 정도. 그러니까 20년도, 21년도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거 되네? 나 좀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뭐냐면 시장이 좋아서 수익이 난 거지 본인 실력이 좋은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들은 이럴 때 주식을 하시다가 이런 걸 경험하셨으니, 우리 이때 코로나 때 요거 빠졌는데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겠어요? 정말 나라가 망하는 이런 경험을 하셨으니 이게 시대적인 배경에 의해서 주식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지금 멘토스쿨 같이 이렇게 좋은 교육을 하는 데가 많잖아요. 이렇게 간판 보면 부동산 가르치는 데도 있고 뭐 영어 학원도 있고 많은데, 주식을 가르치는 주식 학원 간판을 본 적이 거의 없으시죠. 네. 왜냐?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사도 오르는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는데, 제 주위에 뭐 주식하는 사람이 50명 있으면 49명은 공부를 안 해요. 정말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조그만한 뭐 경매를 하나 받든 아니면 요만한 뭐 어디 토지를 하나 사든 뭐 아파트를 하나 사더라도 그냥 사지 않잖아요. 다 보고 등기부 띄워보고 내가 지금 1종인지 3종인지 준주거인지 지구단위 계획인지 그린벨트인지 뭔지 다 뭐 보존관리 중에 다 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러죠? 잘못 사면 내 돈이 날아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하나를 사도 2천만 원짜리 하나 사더라도 시승도 해보고 색깔도 보고 여기저기 할인도 물어보고 다 하는데 왜 그런 이유는 뭐예요? 내 돈이기 때문에 내 돈. 내가 열심히 벌어서 모은 돈이기 때문에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어떻게 인간의 당연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 주식 영역만큼은 사람들이 안 그래요. 남의 말 쑥 듣고 사던가 이 회사는 뭐 안 망하니까 그러고 사든가. 자, 근데 공부하시는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언제 하시냐면 종목을 사고 나서 분석을 해요. 왜 해요? 안 가니까. 계속 빠지니까. 그리고 공부할 때 어떻게 하죠? 네이버 게시판 한 번씩 다 들어가 보셨죠? 내 종목이 안 가면은 답답하고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네이버에 그 종목 게시판 들어가면 막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거기 가서 듣고 그냥 위안을 삼고 그래 갈 수 있겠지 이렇게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한 가지 또 예로 셀트리온 있죠. 셀트리온. 셀트리온을 요때. 제가 이제 여기 주식 수업을 할 때 다른 이제 기수에서 수업을 하는데 셀트리온을 한 35만 원대 사신 분이 있었어요. 여기 물려 있는데 이 정도면 많이 빠졌고 우리나라 코스닥 시총 1위고 대표하는 뭐 바이오 기업이니까 이 정도 빠졌으면 더 사도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러길래 이거는 한참을 더 빠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절대 사지 마세요 했는데 며칠 좀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35만 원에 샀는데 15만 원 됐어요. 15만 원. 근데 셀트리온이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사람들이? 이건 그냥 믿고 사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 이때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 얘는 이미 수조 원에 대한 매출까지 이미 확정이 됐대요. 뭐가 승인이나. 저는 그런 걸 잘 안 보는데, 예전엔 저도 기업을 엄청 깊이 파고, 재무제표, 사업보고서를 막 밤새도록 읽고 했었지만, 요새는 그걸 보지 않아요. 요새는 종목명에 바이오 안 써있으면 전 그게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LG, 삼성 이런 거 외에는 그 회사가 뭐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네. 어쨌든, 이러한 종목들 또한 반토막이 뭐예요? 더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얘 요새 무슨 말 나와요? 회계 분식이다, 분식 회계다, 뭐가 있다, 횡령이다, 이런 말 막 나오잖아요. 옛날 과거에 있었던 이슈를 다시 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장난질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반토막 이상 났다라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적인 여유와 돈의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항상 기회비용이 다 나한테 손실로 안겨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식 자체는 공부를 하지 않고는 하면 안 되는 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심하게 좀 비유를 하면 중학생 자녀가 있는데 부산 여행 간다고 친구끼리 간다고 차키 빌려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직진만 하다 보면 사고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장 좋을 때 사면 안 물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 밀리면 손실 나죠. 그렇죠? 갑자기 복잡하게 막 차 끼어들고 하면 사고 날 수 있는데 근데 그 자녀는 경험이 없어요. 위험한지도 모르고. 경험이 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언젠간 내 자산을 금방 또 잃을 수 있고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건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또 합리화하는 부분이, 만약에 제가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마이너스가 100만 원이 났어요. 그럼 사람들이 가장 단순하게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죠. 정말 좀 바보같이 합리화하는 게 뭐냐면, 난 안 팔았으니까요. 그 어디서 나온 논리죠? 난 안 팔았으니까. 계속 물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럼 거기다 하는 말이 좋은 회사니까. 모아가면 되지. 그런 말이 만들어진 거라는 얘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샀는데 몇 달 이상 안 오르고 떨어진다면 그거는 잘못 산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이게 정말 가치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반등 직전에 사는 게 제일 좋은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걸 알 수는 없지만 더 그걸 말씀드리는 건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사자마자 마이너스 100만 원 났다라는 거는 안 팔았어도 이미 잃은 거예요. 누군가한테. 누군가는 따고 난 잃은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안 팔았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계속 버티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 자체가 잃은 거예요. 잃은 거.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면 만약에 쭉 올라갔어요. 주식이. 여기서 샀어요. 샀는데 쭉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더 사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차 매수, 여기서 2차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1차 매수가 아니라 여기서 처음 사는 1차 매수 자리였다고 생각해 보시면 사고 싶은 자리일까요, 이게? 아마도 아닐걸요. 그냥 떨어졌으니까 물타기해서 단가 낮추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사는 거지 우와 되게 매력적으로 좋은 자리다 라고 생각해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처음에 여기서 샀어요. 10,000원에 샀어요. 5,000원 됐어요. 주가가. 그럼 여기서 내가 1000만 원 샀어요. 그럼 여기서 1000만 원 더 살 때 너무 좋고 매력적인 자리라서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때부터 만약에 이때가 1000만 원 더 샀고 20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평당가가 여기 반 되겠죠. 반. 그쵸? 그러면 이때부터는 체중도 실어졌겠다. 좋은 타점인 자리도 아니고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샀겠다. 근데 이때부터 이 많이 빠진 게 정말 악재가 있어서 빠진 건지 빠질 만큼 빠져서 반등할지는 이제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부터는 돈도 2배로 샀겠다. 이때부터 떨어지면 손실도 2배. 기도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주식 자체는 그 한치 앞날을 알 수는 없지만 앞에 돈의 흐름을 볼 줄 안다면 최소한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왜냐? 만약에 여기가 이만한 땅이 있어요. 땅인데 여기 평당 1,000원 해요. 1,000원. 시골이에요. 시골. 도시도 아니에요. 평당 1,000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수입차나 선글라스 낀 사모님들이 와서 여길 보고 다녀요. 땅을 구경을 하고 이거 주인 누구냐 물어보고 그런 사람들이 자주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그냥 누구지? 이사 오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저런 고급 승용차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거는 여기에 뭔가 관심 가는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게 1,000원에 거래된 게 3,000원, 4,000원 웃돈이 붙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들 땅 농사 지려고 오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몇 배 이상 돈을 주는 이유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전조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이 땅에 마음에 들까요? 몇 배씩 주고 사는데 분명히 정보가 있는 거죠. 여기를 도시를 정비한다든지 신도시를 낸다든지 아니면 큰 도로가 들어온다든지 뭐가 개발이 된다든지 뭔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LG화학이 오르잖아요. 그럼 뭔가 누군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개미들이 갑자기 이제 바닥이니까 사볼까?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서 그렇게 될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어떤 큰 돈의 뭉치, 외인이든 기관이든 그 어떤 큰 돈의 뭉치가 이쯤부터는 방어를 하기 위한 자금이 들어오고 호재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그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런 돈의 시그널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거를 재무제표나 이런 데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실적 잘 나왔어요. 실적 잘 나왔을 때 들어가 보면 이미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실적 몇 프로 나왔다 보면 이미 주가는 올라가 있다고요. 그러고도 더 가는 애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때 그 정보를 받아서 여기서부터 들어 올리는 요 돈의 주체를 찾아야 된다. 요 돈의 주체를. 그래서 주식 공부를 하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 복잡하고 주식 용어 어렵잖아요. 막 재무제표 막 계산해야 되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공부하기 꺼려하고 전문가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한테 배우시는 이 차트에서의 돈의 흐름을 배우시다 보면 공부하는 게 아주 재미있어질 거예요. 아주 재미있게 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종목 공유한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제가 우리가 배운 무슨 매매 방법으로 종목이 떴네요. 사보세요 라고 올린단 말이에요. 그게 안 가요. 그럼 전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아니면 저만의 아는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올리면은 또 사람들이 믿질 않겠지만 아까도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요거 같은 게 이제 과대 낙폭으로 해서 봤지만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배운 거래들 기법들이 여기 다 이렇게 어떤 기법들이 떴기 때문에 얘는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 근데 이거 다 우리가 배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거든요. 배운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내용 요거가 발생됐네요. 그러고 나서 가면은 그만큼 뭐 이제 신뢰가 가겠죠. 배우시는 분이나 공부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까지는 승률을 80%는 유지하고 있어요. 배우신 방법대로 이렇게 했을 경우.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제 수업을 듣고도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함께 간다라는 말씀 드린 것처럼 진짜 좀 마음 먹고 이번에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배운 대로 매매를 하다 보면 오늘 샀어요. 한 2, 3일 있다 한 3, 4% 갔어요. 그럼 또 괜찮은 거잖아요. 이걸 보다 보면 옆에서 막 상한가 가고 이런 종목들이 막 눈에 보여요. 그리고 이번에 윤누가 당선이 됐으니까 뭐 얘가 갈 거야. 막 그런 정보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은 내가 배우고 공부한 대로 매매를 하다가 자꾸 글로 눈이 쏠리게 돼 있대요. 눈이 자꾸 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실패를 많이 또 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알려드린 그 매뉴얼 기법대로만 매매를 하시면서 구력을 쌓아 나가셔야 돼요. 이거 배워서 빨리 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잘 되시는 분들은 한두 달 안에 완전 습득하셔갖고 승률 뭐 한 달치 계좌를 저한테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승률이 90%씩 내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고 실제 수강생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내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 현혹되지 마시고 딱 내가 알고 있는 원칙 그대로만 매매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배운 이 매뉴얼대로만 매매를 하신다. 그렇게 해서 쭉 구력을 쌓아 가시다 보면 그게 매매가 좀 단단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시간이 아까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한 10분만 더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주식은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 공부하는 방식이 꼭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돈이 들어오는 시그널을 찾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기본적인 원칙 7가지를 제가 꼭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자. 그 중에 첫 번째, 분산 투자, 분할 매매 하셔야 된다. 분산 투자는 뭐죠?
여러 종목을 한 종목만 사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분할 매매는 뭐죠? 한 번 살 때 나눠서 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말도 이래요. 이거 누가 몰라? 이거 누가 몰라? 이럴 거예요. 근데 이대로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대로 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자, 분산 투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삼성전자 사건, LG를 사든 셀트리온을 사든 이게 종목을 나눠서 사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분할 매매는 뭐예요? 삼성전자를 살 때 내가 뭐 1,000만 원을 산다. 그럼 1,000만 원 한 방에 사지 말고 뭐 500 사고 또 기회가 오면 또 500 사고 아니면 뭐 300, 300, 300 이렇게 나눠서 사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항상 사람들은 주식을 살 때 수익을 낼 것만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1,000만 원 사서 3% 먹으면 30만 원이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만큼 반대로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눌림, 상승 눌림 반복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더라도 한 번에 가는 것보다는 올라가다가 한번 또 살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가고 항상 이렇게 파동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자마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잘못 샀을 때, 판단을 내가 미스해서. 그럼 100% 풀로 내 체중을 실었을 때와 50%만 샀을 때 또 손실은 또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런 분할로 매매를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만약에 내가 1,000만 원 샀어요. 근데 그냥 가버려요. 그럼 다음부터는 내가 500만 원만 샀어요. 만약에. 근데 바로 한 5% 10% 올랐어요. 그럼 다음부터는 꼭 1,000만 원 다 사요. 사람들이. 그냥 한 번에 살 걸. 욕심이 나는 거죠. 욕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몰빵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몰빵을 아마 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몰빵을 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자산을 여기다 전체 만약에 1억을 넣었어요. 1억을. 그러면은 10%만 떨어져도 1,000만 원이 손실이 나잖아요. 5%만 떨어져도 500이 손실이 나요. 그러면 좀만 떨어져도 손실이 크기 때문에 손절을 못 해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조금만 올라도 수익이 순식간에 나니까, 많이 나니까 욕심에 의해서 이참에 한번 크게 먹어보자 하고 또 안 팔게 돼요, 사람이. 내가 1,000만 원 샀을 때 5% 빠지면 50만 원이지만 1억 샀을 때는 500만 원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평소에 뭐 1억 정도로 그냥 쉽게 그냥 할 수 있다라는 분들은 또 있겠지만 또 그러지 않은 분들은 뭐 한 번에 한 500만 원, 300만 원 순간 나버리면 그거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한 종목에 체중을 다 싣는 거는 물론 수익도 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심리적으로 컨트롤이 안 돼요. 요거 잃어도 내가 이 정도 돈이 또 있으니까 하고 이성적으로 내가 이걸 손절을 하거나 익절을 하거나 대응을 하게 되는데 내가 가진 돈이 1억이 전 재산인데 다 넣으면 심리가 불안해서 대응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대응.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에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대응하는 대응의 영역인데 내 심리가 전체가 태워져 있으면 아무 대응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는 거 안 되고 그리고 물타기는 물타기는 당연한 주식의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물타기는 잘못 산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를 고치려고 안 하고 그냥 당연하게 떨어지면 더 사고 떨어지면 더 사고 근데 시장 자체가요 계속 올라요. 이러다가 떨어지는 장이 있죠. 근데 이렇게 지수가 시장 코스피 코스닥이 계속 떨어질 때 종목도 떨어지면 막 샀단 말이에요. 올라와죠. 떨어져. 막 샀어. 올라와죠. 역시 그냥 좋은 회사는 떨어지면 사면 돼.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오르다가 이제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면은 계속 사도 떨어지고 시간을 보내는 거야. 이러다가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회사인데 모아가는 거지 뭐.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3, 40% 나잖아요. 체중 계속 실었는데 그러면 패닉이 와요. 패닉이. 그때 갑자기 푸틴이 하면 푸틴 나쁜 애 막 욕하게 되고 걔네가 전쟁 나든 이거는 뭔 상관이에요. 내가 잘못 산 거지 그 이슈랑 여기다 접목시키면 안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일 때도 한 욕하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중국이랑 무역전쟁 일으킬 때, 쟤 때문에 주식이 그 자기가 자기 종목을 자기가 관리를 못한 거지. 그 탓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전혀. 그 좀 바보나 하는 행동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남 탓하는 거죠, 남 탓. 자기가 산 종목을. 그래서 물타기는 사면 잘못 샀는데 또 사고 하는 거는 떨어지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계속 떨어질지 반등할지를 모르면서 계속 빠져나오려고 평단가 낮추는 게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렇게 주식시장이 그렇게 흘러왔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거 정말 안 좋은 습관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샀으면 빨리 팔고 다른 걸 사야지 계속 들고 가면서 시간 끌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물타기는 주식의 매매 방법이 아니에요. 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빠지면 빨리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사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매매가 정교해져요, 점점. 근데 빠져도 계속 들고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살 때도 그냥 또 대충 사요, 그냥. 떨어지면 또 사면 되니까. 그러다 반등하는 경험 하다 보면, 또 반등하네. 더 사면 되지, 뭐. 그럼 매매가 계속 흐트러져요. 희미하게. 그래서 항상 트레이더라고 하면은 매매가 계속 정교해져야 돼요. 우리가 부동산 물건 하나 보더라도 정교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냥 5층이네, 지하철 여기 있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도로인지 대도로, 도로도 봐야 되고 볼 게 많잖아요. 그렇죠? 주식도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1번, 당연한 누구나 아는 문구지만 이걸 하고 안 하고는요, 계좌가 천지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2번, 현금 보유, 현금 저장. 현금 보유, 제가 이제 2월달인가는 제가 한동안 종목 추천을 잘 안 했어요. 현금 또한 되게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 막 빠지는 장에서 현금 들고 있는 게 가장 좋은 종목이라는 얘기죠. 현금 자체가. 근데 쭉 떨어져요, 지수가. 주가가 이렇게 쭉 떨어져요. 그다음 하루 정도 쭉 반등해요, 지수가. 막 이미 2%씩 막 올라요. 그럼 그때 막 사요, 이제 반등한다고. 그게 아니라 이런 건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순간 반등 나오고 또 떨어지는 이런 구간에서도 그냥 막 산단 말이죠. 제가 2월달은 추천을 거의 안 했어요. 애매한 장에서 돈을 쓰지 말고 항상 현금을 비축하라는 건데, 뭐냐면은 우리 이제 지금 같은 장에서도 지금 마이너스 50% 60% 하는 사람들 많아요. 최근에. 말들은 안 하겠지만, 제가 이제 여기 종목 저한테 하시는 분들은 다들 기본 유지는 다 하고 계시지만, 대부분 제 주위나 친구들도 봐도 마이너스 50%는 안 치면 사람들 허다하거든요, 지금. 근데 반등하는 시기 때 현금이 없으면 그때 사지를 못해요. 왜냐면 이미 다 돈이 들어가서 물려 있기 때문에 그 반등을 못 먹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투자할 자산의 50%는 현금을 늘 유지해라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마 멘토스쿨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때죠. 이때 코로나 때잖아요. 코로나 때 빠질 때. 이건 제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2020년 2월 15일인데 이때 했어요. 15일. 이때가 지금 14일인데 2월 14일인데 2020년 2월 15일 날 토요일이 제가 저 강남역에서 주식 강의를 하는 데가 있어요. 러닝 스푼즈라고. 대기업 직무교육하는 곳인데, 그날 수업에 제가 저기서 미국 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장도 안 좋으니까 장이 많이 좀 빠질 것 같다, 현금화를 하십시오라고 제가 말한 게 2월 15일 토요일 수업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코로나 폭락했거든요. 근데 그때 들으신 분 중에 한 분이 반문하신 분이 있어요. 옵션만 한 20년 하신 분인데, 다들 상방을 보고 계신데 왜 선생님 하방을 보시나요? 그랬더니 돈이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네, 그랬어요. 그분이 이 시장에서 20억 잃으셨어요. 20억. 옵션으로만. 요 한 달 동안. 자, 그리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날이야, 이날. 3월 19일, 목요일.
3월 19일 요 날이죠, 요 날. 요 날. 목요일 날 제가 오후 2시인가? 그 이제 수강 저한테 들으시는 분들은 단톡방에 제가 모두 그 ETF 레버리지를 사라고 말한 날이 요 3월 19일 오후 2시였어요. 근데 이때 사서 저는 한 30% 먹고 나왔지만 그냥 몸 들고 계신 분들은 100%씩 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단톡방에 이제 반등할 타이밍입니다. 이런 게 있으니 사세요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못 사셨어요. 현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질 때 어설프게 와 꼬리 달잖아요. 이렇게 꼬리 달잖아요. 이런데 어설프게 꼬리 다니까 저 때다 싶어서 막 물려있을 때 막 물타기 한 거죠. 신용 쓰고 막 대출 막 받아서 하고. 그리고 더 떨어지고 하니까는 이제 뭐 아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제가 아까 한 1년에서 한 2년 사이에 한 번 조정장, 상승장 계속 반복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돈이 있는 자만이 저런 연중 행사적인 자리들을 한 번씩을 이렇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자, 그리고 그래서 현금 보유는 저는 가급적 50% 유지. 그리고 현금 저장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번 달에 50만 원 벌었어, 100만 원 벌었어요. 그 50만 원은 은행 계좌에 넣어놓는 게 좋아요. 은행 계좌. 증권 계좌도 계좌잖아요. 근데 거기 놔두면 자꾸 사고 싶어져요. 아, 이게 안 사고 50만 원은 놔두고 안 사면 되지 하지만 장이 계속 올라요. 그럼 난 안 살 거야. 안 살 거야 해도 나만 소외가 시장에서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장은 오르는데 내가 괜히 안 사는 건가? 그럴 때가 항상 꼭지, 지수에서 꼭지일 때가 많아요. 그래, 나도 사자. 그냥 다 체중 실으면 그때부터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내가 100만 원 벌었으면 50만 원을 은행 계좌로 넣어놓고 50만 원은 여기에서 이제 더 투자 자산을 늘리고 그래서 좀 그 자산이 까이면은 좀 줄어들면 다시 또 갖고 오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 여기에 모인 돈을 더 투자해서 더 빨리빨리 벌어야지 생각하는데 그만큼 잃을 때는, 장이 빠질 때는 손실도 그만큼 더 나는 거니까 항상 현금을 저장하면서 해야 된다. 그래야지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겨요. 주식은 심리가 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잃고 따고 하더라도 여기서 계속 50만 원 쌓이는 그 적금처럼 쌓여가는 그 느낌에 내가 벌고 있구나라는 좀 심리적인 안도감이 생기기 때문에 주식도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투자는 급하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심리를 다스리는 게 뭐 따뜻한 차 마시고 심호흡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을 자기가 본인이 만들어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감정을 배제하고 매매 원칙 준수. 감정 배제, 말이 감정 배제지만 어떻게 감정 배제를 해요? 그쵸? 내 돈이 노관하고 있는데, 그쵸? 근데 감정을 배제하려면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명확한 기준.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은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대응을 하게 되고 당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폭락장에서도 일단 주식이 떨어지든 오르든 명확한 나의 매매 타점이 있을 때만 매매를 하게 되면은 장이 안 좋아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심리적으로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감정에 휩쓸려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내가 사면 자꾸 떨어지지?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아마 많이 있을걸요.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지고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건데 그런 게 다 뇌동매매라고 하죠. 뇌동매매. 실질적인 내가 정확한 분석에서 원칙적인 자리에 사는 게 아니라 뇌나 심리적인 데서 시키는 대로 그냥 매매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걸 하지 않으려면 정확한 매매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보 매매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살면서 주식하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탑 3를 뽑으면 제가 그 중에 하나는 정보 매매입니다. 정보 매매 실제 사례가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주식을 오래 했으니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피해 사례들이 몇 시간을 얘기할 정도로 너무 많은데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냥 쉬운 예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식을 정보를 줘요. 이렇게 처음에 그냥 관심 없이 봤는데
한 세네 종목 정도 다 올라요. 그럼 뭔가 이 사람이 신뢰하게 되잖아요. 오, 저 사람은 진짜 주식 잘하나 보다. 근데 어느 날부터 뭐가 오냐면 종목만 오는 게 아니라 정보도 같이 와요. 오늘 2시쯤에 공시 하나 나갈 거예요. 무슨 공시. 그리고 좀 오를 거예요. 그래요. 그럼 2시 때면 띵 하면 딱 공시 뜨고 주식이 확 올라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제 작전하는 사람이죠. 그럼 이런 사람이 하면 할 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막 신처럼 믿고 사는 거죠. 그런데 수익이 잘 나요. 그러면 꼭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가족이나 친한 사람한테 야, 이거 진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 사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약간 좀 멋있게 보이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뭐 야, 이런 뉴스 나올 거야 라든지 이 사람한테 들은 거를 하나씩 전달을 하기 시작하죠. 그럼 그걸 들은 사람들이 또 얘기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종목 하나 딱 주고 이 사람이 말한 종목은 대부분 잡주예요. 시총이 큰 종목들은 얘네들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시총이 작은 애들이나 아니면 이 회사 대표랑 짜웅이 된 그런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주식을 들어 올리지 않으면 오를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회사도 안 좋으니까. 근데 이런 정보를 계속 주다 보면은 자, 만약에 오늘 1시에 이런 뉴스 한번 나갈 건데 그 전에 좀 사. 그러면 1시에 뉴스 나가기 전에 이 종목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누가 얼마만큼 사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뭘 판단하냐면 아, 내가 하는 말이 지금 어느 정도 카톡이나 이렇게 해서 퍼져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감지를 하더라고요. 실제 이건 작전팀들이 우리나라에서 한 탑5 안에 드는 작전팀이나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뉴스는 2시에 나온다고 했는데 이미 그 전부터 막 올라요 주식이. 이 한 사람한테만 얘기했는데 그만큼 이제 소문이 퍼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계속 올라서 이 사람들 다 수익을 나게 해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진짜 꼭대기 같은 데서 핵폭탄급 공시 나올 거고 뭐 되게 막 화려한 그리고 지금 저 더블 갈 거니까 뭐 지금 15,000원이에요. 그럼 3만 원에 무조건 팔아. 알았지? 내가 팔을 때 신호 좀 무조건 시장가로 팔아야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떤 뭐 뉴스가 나와요. 막 오르잖아요. 그러면 막 오를 때 그때 파는 거예요. 다. 물량을 넘긴다고 하죠. 고점에서. 그러니까 이때 말할 때 무슨 말을 하냐면 야, 있는 돈 싹 땡겨서 사. 무조건 더블 가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기존에 이 사람의 말대로 해서 계속 수익을 냈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공시도 미리 다 알려주고 하니까는 너무 신기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자기 물량을 이 많이 퍼진 이 사람들한테 다 넘기는 방법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가 야 이거 뭐 내 선배가 저기 하는데 이거 한번 해봐 이런 거는 다 이미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용이 내 귀에다 대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건 정보가 아니에요. 내 선배의 친구가 이재용이랑 동기인데 이거는 정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보. 그래서 정보를 듣고 하면은 또 정보 듣고 우리가 한 100만 원만 이렇게 사나요? 한두 번 샀더니 수익이 나요. 그 막 많이 사잖아요. 확 벌었다는 생각에, 확실하다는 생각에. 그러다 보면 빠져도 또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매매는 절대 하지 마라. 쉽게 얘기해서 야, 저기 땅 한 3,000원짜리 있는데 저 이제 그 개발될 거야. 사봐. 그런 거 듣고 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큰일 납니다. 기획부동산 같은 그런 거. 더 잘하시죠? 선배님들이. 자, 그리고 50%, 100% 기대 수익을 낮춰라. 주식으로 이제 코로나 때 이후 반등할 때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50%, 100%, 200% 수익 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보신 분들은 5%, 10% 며칠 사이에 수익 나도 돈으로 안 보더라고요. 그거 하려고 주식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은행 금리가 얼마인데 그거 이상 벌면 됐지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당연히 그 이상 벌어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을 사서
50%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5%씩 10번 먹는 거, 저는 후자가 더 쉽다고 생각하는 거죠. 5%씩 10번 수익을 내는 게 쉽지, 한 종목 사서 50%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계속 이러다가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항상 기대 수익을 낮춰라. 주식에서 큰 떼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복리 효과를 보시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신용 미수 스탁론, 이게 뭐야 이러신 분도 있겠지만, 하다 보면 결국은 여기에 손을 대게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스탁론이다. 그럼 내가 계좌 1억 있잖아요. 근데 신용이 별로 안 좋아서 계좌 1억 있으면 그냥 5억 들어와요. 바로 다음날. 연이자 얼마인 줄 아세요? 4%, 5%? 되게 싸죠. 그럼 내가 6억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6억으로. 그럼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5억 빌렸는데 5%면 5, 25. 그러면 월 이자가 얼마야? 그럼 6억으로 1%면은 600만 원. 그럼 이자 내고 하겠네? 이럴 생각은 안 하죠, 또. 근데 아시겠지만 스탁론이라는 거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장 빠질 때 반대매매라고 들어보셨죠? 반대매매. 내가 만약 1억 갖고 20% 마이너스 나면 2천만 원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5억 갖고 20% 마이너스 나면은 1억이 마이너스예요. 근데 원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만약에 장이 한 3, 4% 많이 빠졌어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진짜 개파락해서 시작할 때 있잖아요. 더 많이 빠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증권사들이나 이런 스탁론 회사에서 그 증거금이 부족한, 마이너스 났을 때 증거금을 아침 장 시작 전에 돈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못 넣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다 그냥 시장가로, 하한가로 던져버려요. 자기네 원금 빼가려고. 그러니까 아침에 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용하고 미수는, 신용 및 스탁론은 그 남의 돈을 빌려서 주식을 하는 건데 상당히 위험한 거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지수가 하락할 때를 대비해라.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지수 차트, 코스피, 코스닥 차트 보는 방법들을 제가 좀 우리가 배운 것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7가지 보시면 다들 뭐 들어본 말이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칼같이 지켜보세요. 그 후에 내 계좌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일시적이 버는 돈이 평생 갈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주식하는 사람 중에서 수익을 꾸준히 내는 사람들이 몇 프로 안 된대잖아요. 그때 증권사 통계 전체 낸데 4%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벌어도 결국은 내년에 다 까먹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꾸준히 수익을 내서 쌓아가시려면은 이 7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지킬 수 있느냐부터 시작입니다. 단순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갈라져요.